좋아요, 구독! 이 섹터 안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살펴본다면 앞서서 말씀을 두 분께서도 해주셨던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한 종목이 QRT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칩닥터로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리포트도 나와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어떠실까요? 네, 지금 딱 말씀하시는 순간 VI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QRT 이제 저전력 반도체 관련 이슈로 이제 좀 강하게 올랐었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AI 반도체 이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전력 소모, 이렇게 서버단의 이 전력 소모에 관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키워드가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AI라는 키워드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HBM, CXL, 그 다음에 이제 저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뭐 침습이라고 해갖고 그 액체로 이렇게 담궈서 발열을 잡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AI라는 큰 테마 안에서의 새로운 카테고리들이 계속 열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전력 반도체 국내에 유일하게 이제 뭐 시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단에 이제 거래가 크게 나왔다가 조정 나올 때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말은 그 말인즉슨 이제 반등할 때 이런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지 않겠나. 다만 지금 뭐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자라고 QRT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같은 경우 민감하게 좀 작용을 저는 좀 많이 해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른 관련주들에 대비해서도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최근 이제 모든 관련 기업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가 된 기업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상장한 지 오래 안 됐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단 좀 기대감이 아직은 좀 꺼지지 않은 부분들로 생각이 들고 이미 지금 거래대금들은 좀 굉장히 앞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거래대금들이 이미 좀 많이 터져준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 부여, 기대감까지 붙는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지금의 수급을 계속 받쳐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오늘의 마감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전부 달리면서 좀 도지형 캔들을 계속 좀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좀 방향성을 잡아주려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 지금 방향성을 잡아주려는 부분에서 오늘 좀 마감 자체가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 번 더 눌릴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 좀 투자 주의 딱지까지 일단은 좀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투신 부분들이 개선되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위쪽에 대한 방향성도 단기간 좀 열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 쪽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의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짚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또 변동성 크게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워트입니다. 워트의 경우에는 HBM 주문량이 급격하게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안에서 지금 가격도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에도 이런 주가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게 될까요? 뭐 일단 반도체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띌 경우에는 뭐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독일에서 어떤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 부분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워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뭐 저점을 한번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걸 되돌리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12,000원이라는 이제 요 저항단을 돌파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한 3개월간의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갭 상승 후에 이제 눌림도 역시나 이제 1월 그 하반에 상승했던 그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반도체 섹터 단에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따라가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네, 섹터 단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급등세가 나타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추가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이거를 연속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기대감이 좀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가 상승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지금 환기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뭐 일단 실적 부분들은 좀 저조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일단 오늘의 상승 부분들은 리튬에 대한 좀 사이클이 현재 오늘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좀 수급이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좀 외국인의 지분이 뭐 이틀 넘게 수급이 들어와 준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이랑 투신이 조금 소폭 들어와주고 있긴 한데 저는 제가 보기엔 좀 단기 트레이딩 하려고 좀 들어오는 물량들이 아닌가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 압력은 좀 강하게 나오겠죠. 매도 압력은 강하게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의 수급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메이저들이 굳이 중앙첨단 소재를 꾸준하게 끌고 갈 만한 좀 매개체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리튬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뭐 중앙첨단 소재를 제외하고도 잡을 만한 종목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지금 이제 굳건하게 좀 실적 성장에 대한 개연성 여부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지금 중앙첨단 소재를 굳이 이제 매매하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수익 관점 그 외에는 일단 중앙첨단 소재가 지금 일단 최근에 바닥을 다시 좀 잡으려 했던 모습들이 좀 들어와줬다 보니까 단기 좀 상승 수익을 좀 보려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아닌가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환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좀 주가가 악재가 또 터질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물량 같은 경우가 또 악재가 터지게 되면 하한가 이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환기 종목을 조금 피해 보시는 게 저는 좀 맞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환기 종목은 지금은 피해 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에서 다시 또 조명을 받고 있는 쪽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CCS가 가장 큰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고려제강의 경우는 어제도 소식이 나와 있었죠. 자회사에서 좀 초전도 가속과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째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초전도체 초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일단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으로서 우상향 흐름, 특히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일단 요번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초전도체의 이제 그 연구진들 그 중에 일부가 요번에 3월쯤 미국에서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를 올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그 미국 학회에 나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초전도체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발표할 거라는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학회에서 뭔가 초전도체 자기네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초전도체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초전도체 하면 굉장히 강해요, 그죠? 키워드가 치트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강한 모습인데 저 PBR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상한가를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파워로직스도 어저께 이제 대장으로 좀 움직이다가 CCS의 자리를 뺏겼는데 오늘 또 연속성 있게 시세가 나와줬고요. 이쪽은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일정으로 잡혀 있는 그 학회에서의 발표까지는 기대감에 계속 좀 상승하는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살펴본다면 초전도체 테마가 지금 이슈가 될 때도 보면 과거에는 봤을 때 테마 안에서 전반적으로 다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요즘은 차별화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제도 이제 초전도체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일단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신성 델타테크가 물론 대장은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장은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과열 매도권에 일단 좀 진입을 좀 오래전부터 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3월달에 미국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는 이슈가 일단은 있다 보니까 지금의 사이클이 한 번 더 붙어줬다는 건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마 2월 중순 말까지는 일단 사이클이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일단은 그
이후에 연구 결과 부분들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판단 유무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쏟아지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일단 그 줌에 있어서 이제 CCS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시가 라인을 버텨주니까 오늘 좀 거의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지금은 초전도체를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초전도체 관련 테마에 있어가지고 개별 기업들의 재료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개별 기업들의 재료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테마의 하나의 좀 연속성으로 인해서 지금 사이클이 돌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엔 상대적으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좀 저조했던 최근에 좀 저조했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일단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고려제강 같은 경우도 이 초전도체 가스관 관련해서 자회사가 지금 뭐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가 또 덧붙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생산 능력이 뭐 2배에서 뭐 4배까지 뭐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초전도 가스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초전도체 관련한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좀 자회사의 영향을 고려제강이 좀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려제강을 저는 좀 접근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서 CCS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또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터져준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단기적인 재료 사이클을 보고 들어왔던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CCS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대장으로 좀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CCS는 충분하게 트레이딩 관점이 좀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CCS 같은 경우는 박스권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줘야 돼요. 한 2,800원대. 2,800원을 만약에 오늘 돌파하면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물론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S에 좀 2,800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네, 다음 주에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서는 항공주와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이제 이후에서 승인이 좀 조기 발표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으면서 아시아나 IDT가 좀 가장 크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네, 뭐 아시아나 항공도 양호한 흐름을 네. 계속 이어가고 있고 추세적으로는 지금 한 3개월째 저점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재료가 항상 나올 때마다 합병 이슈 나올 때마다 가장 좀 시세 탄력이 강하게 움직였던 게 아시아나 IDT였습니다.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한항공과의 어떤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한 뭐 합병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합병이 되지 않는다면 매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총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시총이 한 2,700억 정도 안 되는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시세 탄력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하나의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뭐 아시아나항공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뭐 아시아나 IDT 쪽으로 우리가 공략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 상황 자체가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해 놓은 상황에 저항으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하던 그런 가격단을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일단 승인 나온 소식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미국과 그리고 남은 국가들에서의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주가 역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GF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현대백화점 그룹이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배당이 또 인상하고 거기에 자사주 소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림세를 나타내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난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주가에 좀 작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상대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철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이 지금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타깃으로 수급이 몰렸던 부분들이 분산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간 좀 저평가로 좀 매력이 좀 많이 올라와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정책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PBR 테마도 아직까지 좀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저 PBR 테마가 앞전부터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와줬던 만큼 일단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오른 고밸류에 있는 부분들은 좀 차익이 나오겠지만 반대로 지금 저가에 좀 위치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급이 또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일부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 매물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좀 저평가로 포진이 되어 있는 기업들로 많이 이동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한번 고점에 갱신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뭐 수급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한번 눌림목도 공략은 해볼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굳이 이 종목을 베팅을 해보면서 매수를 할 때까지를 좀 지켜볼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에서 워낙 또 좋은 재료들, 좋은 섹터들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굳이 이제 그 매력도 투자 매력도가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보려고 좀 달려드는 투자자분들이 좀 꽤나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이런 종목보다는 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좀 돌려가지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군으로 시선을 돌려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최근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저 PBR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좀 흐름이 어떻게 포착되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 이슈가 딱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게 이제 금융주들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의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 PBR에다가 실적 또한 굉장히 좋고 안전한 투자처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던 은행주들이 뭐 다 일본에서 많이 올랐었고 미국에서도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급격하게 시세가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단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공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반응을 했던 거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움직였고 이후에 이제 자동차 섹터로의 어떤 수급 분산, 저 PBR의 실적 좋은 섹터죠. 이쪽으로 이제 시세들이 한번 갔었고요. 이제 반도체가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존 같으면 국내 증시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부재하다 보니까 이 저 PBR 관련 이슈가 불거졌을 때 반도체 섹터라든지 어떤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과격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기관들이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가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면 반대로 최근에 강세가 나와줬던 이 저 PBR 섹터들이 무너지는 아니면 일순간 시세가 좀 확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매수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쪽 섹터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딱히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조정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일본을 우리가 봤을 때 몇 주간 이런 저 PBR 관련 섹터들이 계속 상승을 했었어요. 중간중간에 뭐 하루 이틀 쉬어가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후 뭐 이런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시장에 골고루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그런 관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